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에 동그라미 4개 보이실까요? 교외선, 7호선, 8호선, GTX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이 명품 노선 4개가 의정부라는 지역에 투하가 된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 뒤에 있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부대찌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글보글 의정부 부동산 끓고 있습니다. 이 4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동산 더욱더 달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이 작게나마 심어져 있다면 그 씨앗은 열심히 일을 해줄 수밖에 없고 내가 잠자는 동안이든 일을 하던 동안이든 어디에서 놀든 그 작은 씨앗은 우상향 곡선 내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 부동산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부에는 의정부시의 역사와 유래,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의정부시 철도의 큰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의정부의 앞으로 들어갈 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철도 하나하나 노선별로 현재 흐름, 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의정부란 어떠한 도시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스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라는 이름은 1912년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 두냐면 의정부이라는 불황명칭이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하죠. 오늘날로부터 약 110년 전 이야기가 되겠고요. 38년 10월에 양주면이라고 칭하고 42년 10월에 의정부 의보로 승격을 합니다. 이후에 63년 1월에 의정부 시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의정부의 시화는 철쭉꽃, 시조는 비둘기, 시목은 잣나무가 되겠고요. 그 행정구역 및 지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우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지거나 지금 한참 개발 중인 신도심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또한 이런 재미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길 따라 철길 따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위성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노란 색깔 테두리가 의정부가 되겠고요. 제가 물길을 하늘 색깔 보시는 바와 같이 표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위에 현재 그려져 있는 철길을 한번 표시해봤더니 역시나 물길과 철길을 따라 사람들이 뻗어나가고 그 지역 일원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공식 의정부에 국한된 것일까요? 어느 지역이든 대도시권을 가게 되면은 이러한 공통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더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의 그 어떤 나라 대표하는 랜드마크격인 그 지역을 가더라도 이와 같은 공식은 성립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있죠?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부대찌개가 있는데 그 유래 간단하게 재미삼아 말씀드려볼게요. 제목은 전쟁이 만든 음식 부대찌개가 되겠고요.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미국군이 주둔을 했대요. 이들이 소시지나 햄류 같은 경우에는 구워 먹거나 데쳐 먹거나 이렇게 음식을 먹었었는데 부대 안에서 먹던 이러한 햄 소세지들이 밖으로 유출이 됐죠. 이렇게 유출된 음식들 한국인들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오랜 전통 음식인 스타일인 탕으로 넣어서 끓여 먹기 시작한 음식, 그게 바로 오늘날의 부대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정부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인구 추이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 추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투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어느 곳이 맞다? 바로 많아질 곳이 맞더라 말씀드렸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집이 10채 있는데 찾는 이가 9명이다. 그러면 그 일대 집값은 떨어지고 10명이면 유지, 11명이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곳을 미리 알고 선점하는 것, 그걸 바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추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주식 그래프 보듯이 보고 내 소중한 자산 던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1시에서 2시 방향엔 포천, 2시에서 5시는 남양주, 5시에서 8시는 서울, 8시에서 1시 방향은 양주에 인접되어 있는 그곳, 그 중심에 의정부라는 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인구 추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21년 3월 기준으로 46만 1144
303명을 품고 있는 도시고 경기도의 약 3.4%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절반, 오산의 2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의정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의정부로 전입되고 있는 도시 동두천, 포천, 도봉, 노원, 강북, 남양주, 중랑, 구리, 성북, 동대문, 성동, 은평, 송파가 있다라고 하면 의정부로부터 빠져나간 곳도 있겠죠. 양주, 고양,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그 지역, 바로 의정부더라 말씀드리겠고요. 의정부 부동산 최근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3월 30일자 기사고요. 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에 2천여 명을 투입하겠다. 최근에 LH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많은 인력을 투하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하해서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청 특수본 인력의 1,500명으로 2배 확대, 검찰에도 500여 명 규모 전담팀 편성, 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 첫 구속도 진행을 하셨죠. 이렇다 보니 의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점검이 진행이 되죠.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진행, 4월 8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단속은 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 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각종 게시물 원본 게재 적정 여부, 허위 매물 표시 광고 게재,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료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궤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가장한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흐름은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중개해주는 사람이든 정부에서 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커다란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21년 4월 11일자 기사고요. 부동산 정책 재검토, 대출 규제 우선, 결국은 세금으로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대출 규제 지금까지 엄청나게 쪼여왔다면 어쩌면 조금은 느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에서 더불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밀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민심으로부터 표를 잃었나라고 살펴봤더니 그 정답은 하나였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망을 했고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참패를 당한 게 오늘날의 현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종 규제로 잠가놨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줘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봄도 맞을 것 같아요.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인 만큼 이 부분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종부세 등 세제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조금씩 완화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고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한번 봤더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용서치 않네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여전히 강화를 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중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의견도 있네요. 부동산 세제 수정 보완 현 정부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하는 시각이기도 하며 이를 흔들 경우 기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로서 대한민국에 들썩거리는 이때 서울 구의원들도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 충돌 여지 3월 26일자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와 관련된 뉴스가 되겠고요. 서울 구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되기도 전에 매입해 억대 차익을 챙기거나
100채가 넘는 건물을 보유해가며 자산을 물려나갔다. 관내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도 부지기수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노원구 의회 변석주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상곡동 일원의 토지 수천 제곱미터를 보유했고 이는 고산지구로부터 차로 10분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 2005년도에 5억 원에 샀고 지난해인 2020년에 12억 750만 원에 처분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러한 혜택을 보신 고위직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고산지구 개발정보와 무관하게 지인이 추천해서 샀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묶여서 투기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의회 김득연 의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 잡종지 1000제곱미터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땅은 2010년 12월 29일 10억 2,500만 원을 사들였는데 현재 공시지가로만 12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땅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미니 신도시 녹양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께서 2010년도에 이 땅을 구입을 하셨죠. 오늘날로부터 약 10년 전에 구입을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알아봤어요. 녹양 역세권 개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녹양역 같은 경우에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6시에서 8시 방향으로 녹양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 바로 위쪽에 의정부 의정 공공택지지구가 진행을 하고 있죠. 결론은 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노는 땅 전부 다 개발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0년 전 사진은 보신 바와 같고 오늘날 사진은 같은 지역에 주택공사가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그쪽 일원은 복합시설 용지, 공공택지로 용도는 바뀌었고요.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땅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마 이 게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정보수 예상을 하는데 바로 부루마블 게임을 생각해보면은 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은 땅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룰은 이렇죠. 처음에 똑같은 돈을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후에 주사위를 굴려서 그 칸수만큼 이동을 하고 그 걸린 지역의 도시를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을 해요. 그렇게 계속 몇 바퀴가 돌아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도시를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이가 굴려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에 걸리게 되면은 통행료를 지급하는 그 게임 부루마블이 되는데 계속 걸리다 보면은 금방 끝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소정의 돈을 지급을 해주죠. 이렇게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순서에 맞춰 턴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부루마블 게임인데 이 게임의 룰이 오늘날 현실판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 부동산 용어로 크게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영속성인데 토지는 다른 상품과 달리 계속되는 이용에도 불구하고 소멸나 마멸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즉 시간의 무한성을 갖고 있는 그것, 그 아이템이 토지라는 아이템이 되고 두 번째 부동성이죠. 토지는 그 자체로서 움직이지 않는 지리적 위치, 즉 그 누구도 그 위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부동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증성이라는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문제도 품고 있네요. 부증성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 즉 어떠한 한 의원이 역 앞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역을 많은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땅은 영원히 존재하고 두 번째, 그 땅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그 의원이 갖고 있는 땅은, 그 매력적인 땅은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선점한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루마블 게임처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역사 한번 만들 때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죠. 그 시설을 그냥 놔둘까요?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H 직원이든 고위공직자든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역사의 위치 앞쪽에 그 무언가를 선점하는 행위,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척결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쩌면은 답이 정해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땅값이 50년 새에 3,000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과거만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날을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어쩌면 토지라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대 대한민국에서 50년 새에 이보다 많이 오른 것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녹양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토지 누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국토부 사이트죠. 토지이용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2018년 1월 8일자 고시 정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위치는 가능동 58번지 1원에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시행 방법은 환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수가 몇 군데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국가 땅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원주민들, 오래전부터 그곳 일대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세 번째, 지분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투기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투자자. 어쨌든 이러한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더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송상권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라는 제목이고요. 4월 12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금해 정비 대상은 총 3개 지구로 2005년 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준공한 밀락 2지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민원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망가대와 빼벌지구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빼벌지구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까요? 이 빨간 색깔 테두리가 의정부가 되겠고요. 현재 좌측은 구도심, 우측으로 신도시가 뻗어나가고 있죠. 먼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지구, 밀락지구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고산지구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한참 개발 중에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2015년 10월 21일자 고시문을 보면은 빼벌지구에 대한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깔 섹터가 되는데 약간 족발 모양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지역 빼벌지구가 되겠고요. 같은 내용 2019년 2월 15일자 내용을 살펴봐도 동일한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고산지구 좌측 아래 바로 이 지역의 빼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초록색깔 모양의 족발 모양 비스무리한 거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미래 먹거리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할까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부서자료실을 가게 되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달리 대부분의 지역들이 2030, 2035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됐다라면 의정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올해 중에 2035 발표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나마 최근 자료는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이라고 하면은 이미 과거 내용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예상해보기 위해서 어느 분에게 가장 물어보는 게 신뢰가 있고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의정부를 대표하시는 인물이시죠. 안병용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공약 현황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하철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전철 8호선 연장 추진, 의정부 금정강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 수서발 KTX 연장 및 전철 1호선 지하 추진, 교외선 전철 추진,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집 철수 엄마 이야기가 아닌, 뒷집 영희 아빠 말이 아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답을 들음이 맞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7호선, 8호선, GTX A노선, 교외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 양주 덕정에서 소이로 군생활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주말에 영화를 한번 보러 가려면 덕정 근처에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THC9,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이곳까지 영화를 보러 왔었죠. 많은 분들 추억에 잠길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내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왕의 남자 포스터 보이실까요? 이곳 오늘날은 CGV가 먹어갔죠. 자, 이랬던 지역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랬어요. 저녁의 현장은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랬던 그곳이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신세계백화점이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라간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든 거주로 하든 어쨌든 의정부라는 지역 내에 살아야만 한다라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역세권이 되겠고요. 그곳에 씨앗을 심어 놓는다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그곳을 예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그 공식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